안녕하세요, 봄쌤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영어 12강 짝수번만 내신 강의로 포함을 했습니다. 제거 유형이다 보니까 자체 문장 개수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별로 꼼꼼하게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한번 강조하면서 자, 우리 바로 12강 2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쌤이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은 모두 다 내용상 중요한 거니까 본인들도 형광펜 색깔 맞춰서 쫓아오시면 돼요.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네덜란드에서처럼이라고 나와 있죠. 자, 네덜란드에서처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 네덜란드를 예시로 들어주고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네덜란드에서처럼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 여행 문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나 보다. 자, 그 여행 문학이라고 하는 게 국가, 종교, 문화적 정체성을 고취하는 데 공헌했다. 여행 문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여행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 종교,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이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목까지 한번 살펴보니까 핵심 얻고 들어가야죠. Travel Literature, 여행 문학이 무엇을 했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자, 1번 문장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The early modern leader of travel count. 쌤, 어카운트라고 하는 단어는 계좌 아닙니까? 설명이라는 단어 뜻이 있잖아. 그래서 여행 설명, 여행 문학 정도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요. 자, 여행 문학의 초기 현대 독자들은 뭐 할 것 같았냐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았어요. 어디에요? far off people,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 대한 description, 설명에 매우 관심이 있었죠. But, 하지만 전환되니까 뒤가 중요하겠다. 그래서 밑줄 친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문학이라고 하는 건요, 또한 역사적으로 기능을 했습니다. 아, 쌤, 그렇다면 여기서 또한이라는 말이 나온 걸 보니까 이 앞에 나오는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 지역에 대해서 흥미를 북돋았다. 이게 바로 기능 1번이라고 따지면 필자가 조금 더 주제로 하고 싶은 말,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을 바로 이 밑에 나오는 also 문장이 되겠구나. 아, 그래서 이 기능 2번에 해당되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군요 라고 잡아가면 될 겁니다. 자, 여행 문학이라는 건 무슨 기능을 해줬냐면 증진시키는 기능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 나오네. 국가적,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을 말입니다. 됐지요? 자, 앞에서 하고 싶은 말 빵 하고 던졌으니까 이제부터 예시가 나올 겁니다. 자, 사이먼 스카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절이야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The struggle to control the sea, 바다를 통제하고자 하는, 바다를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러한 투쟁이라고 하는 게 was an important aspect, 아주 중요한 측면이었답니다. 네덜란드의 정체성을 발현하는 데 있어서요. 아, 네덜란드에서 중요했던 건 뭐다?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바다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우리나라의 긍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나 보지. 자, 그리고 그러한 네덜란드의 정체성이라는 그 정체성은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자, 그 정체성은 전승되어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는데요. 계속해서 transformative, 말이 바뀌는 그러한 구전을 통해서 전승되어 왔다는 거죠. 아, 네덜란드에서 중요했던 거 바다를 장악해야 하는데 라는 정체성이었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다를 장악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정체성, 즉 3번 문장에 보니까 스토리, 이야기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야? Describing Dutchman, 더치맨을 묘사한 이야기랍니다. 이게 바로 여행 문학이 될 겁니다. 되죠? 자, 그리고 그 더치맨은 누구냐면 preserving in the face of a tremendous difficulty, 어마어마한 고난에 직면하여 persevere, 뭔가 해냈던 그 더치맨을 묘사한 이야기라고 하는 게 gave, 줬죠. 더치 사람들한테 something, 무언가를 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 무언가가 어떤 거냐면 hieroglyphic, 영웅적 서사시와 같은 무언가를 줬답니다. 됐어요? 아, 쌤 여기서 말했던 요 스토리라고 들어간 거요. 이게 바로
네덜란드에서의 여행 문학일 겁니다. 그치? 그리고 이 네덜란드의 여행 문학은 주제 한 번만 생각해봐. 어때야 된다 그랬어? 그 나라의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정체성을 고취시켜줄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 말이 뒤에 나올 거야. 영웅적 서사시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from the essence of what it means to be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쌤 지금 해석 어떻게 하셨어요? 이 부분 what it means to be 어떠해야 하는가 라고 해석하면 돼. 자, 근데 뭐가 어떠해야 하는가? 17세기의 네덜란드 사람이라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을 만드는 영웅적 서사시와 같다고요. 잠깐만, 그러면 어떠해야 해? 네덜란드 사람이라면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 나라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얘들아. 영웅적 서사시가 그 나라의 정체성에 이바지했던 것처럼 지금 나오는 여행 문학도 정체성 고취를 하는 기능을 했었다. 이 얘기하는 거구나. 됐죠? 자, 그래서 4번 내려와 보니까 through story 이야기를 통해서 like those presented in travel literature까지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여행 문학에서 제시되었던 그런 것과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나왔던 영웅 서사시와 유사한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흐름 잡아가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런 것들처럼 네덜란드인들은요 그들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함으로써 보여줬냐면요 영웅적인 전설의 유형을 만들어내면서 스스로를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어법 깨알로 하나 잡아갑시다. 뒤에 themselves 나온 거 보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인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네덜란드인들이 네덜란드인들 자신을 보여줬다. 자, 그리고 this 바로 이것은요 was a myth, 신화였습니다. 어떤 측면의 신화였냐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나 무언가에 대한 컨셉의 개념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그 무언가는 어떤 거였냐면 계속 오세요. 자, exaggerate 과장하거나 or idealize 이상화시킨다는 겁니다. The truth 뭐를요? 사실을요. Rather than 뭐하기보다는 완전히 fictitious story 허구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진실 즉 정체성 같은 걸 조금 더 과장하고 조금 더 세게 말하고 조금 더 이상화시키는 바로 그러한 전설일 거라고요. 쌤 이때 디스가 받아주는 것도 결국 뭡니까? 그러면 여행 문학과 같은 그런 것들 계속 이렇게 이어오는 거야. 됐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하는 건데요? 그 진실이요. 여기서 요거 하나 잡고 가자. 쌤, 그러면 그 진실이라는 것도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 거잖아. 완전히 허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완전한 허구가 아니라 진실이 있긴 한데요. 그걸 조금 더 과장하고 idealize, 조금 더 이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the truth가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 정체성을 조금 더 고취시키고 조금 더 좋게 만든다. 다 플러스적인 단어들이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행 문학을 정체성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했다.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나가게 될 이 4번 질문은 사실 정치 얘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논쟁을 할 때 가지는 안 좋은 태도라고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친구들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될 친구들이니까 이런 태도들 영어 지문에서 그냥 지루하다고 넘기지 말고 보면서 이러면 안 돼야지 라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자, 갑니다. 내용 한번 읽어보면 정치 논쟁이라고 영역을 제한하고 있어요. 자, 정치 논쟁이라는 영역 안에서 상대방이 이 사안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상대방이 얼마나 이걸 잘 알고 있는가 라는 이해도는 중요한 말
과소평가한답니다. 상대방의 이해도는 과소평가하는데 내가 이해하는 거, 이 사안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건 과대평가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태도를 가진 자체에서 정치적 논쟁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떤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박을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랬을 때 상대방의 반박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분석하기는 게 아니라 야, 니 따위게 뭘 하는데 나보다 네가 더 잘 알아? 아이, 모르고 하는 소리야 쟤. 이런 식으로 나갈 거라는 거야. 뻔하죠? 그래서 밑에 제목도 보면 illusion이라는 단어는 형광펜 추가 좀 합시다. 자, illusion,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자, 내가 상대 진영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바로 그러한 환상. 자, 뒤에 말을 한 번 더 묶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환상.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문장은 묶었을 때 상대방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거야. 자, 정치적 논쟁을 들어가 보면 you feel that, 너는 대절이야라고 느끼게 될 텐데 다른 진영에 있는, 즉 다른 측의 사람은 get 이라고 한다면 여기선 이해하다, 도다르다, 다다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거든. 당신의 관점에 도다르지 다다르지 못한다 라고 느끼죠. and 그리고 오잉 접속사 2개 나왔으니까 쌤이 가운데 끊으라고 했는데 뒤에 분명히 콤마 있을 거라고 이해되시죠? 만약에 그들이 only see things with your clarity, 당신과 같은 명료함을 가지고요, 당신과 같은 분명함을 가지고 무언가를 바라만 본다면, 됐어요? 쌤, 그러면 이때 they는요 앞에 나오는 the other side일 겁니다. 다른 측에 있는 애가 너 정도의 명료함을 가지고 이 사안을 들여다본다면 말이야, they, 그들은. 그럼 여기서 그들도 상대 측일 겁니다. 그 상대 측은요, would understand, 잘 이해할걸? And 그래서 fall naturally in line with what you believe. 네가 믿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in line with, 같아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게 상대방이 나보다 몰라서 그래 라는 게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y, 그들은요, 쌤 여기서 they 계속해서 상대 진영 말하는 겁니다. 자, 걔네들은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요 if they did, 또 접속사 2개 연이어 나오니까 가운데 찢고 콤마까지 묶어버려야지. 익숙하죠? 자, 만약에 그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면 they wouldn't think the thing they think. They wouldn't think the thing.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걸?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걸?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쌤이 지금 넘어올 때 잠깐 if they did 라는 단어에서 그들이 만약 이해한다면 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쌤 이때 did는요 대동사의 역할을 했었고 앞에 나오는 understand라는 일반 동사의 의미를 받는 거니까 did가 쓰였군요. 간단했죠? 자, 그래서 1, 2번 다 묶어서 상대방을 과소평가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연결사 한번 주목해 봅시다. 자, by contrast, 이와 반대로 라고 전환하니까 나에 대한 입장 나올 겁니다. You believe, 너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중간에 명사절 접속사 대생략된 것 뿐입니다. 자, you totally get their point of view. 너는 완전하게 상대방의 견해를 이해할 거고 and 그래서 you reject it. 네가 그걸 거절한다 라고 생각할 거야. 네가 상대방의 견해를 완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견해를 거절하는 거다 라고 생각할 거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에도 계속 유사한 내용이 반복될 거야. You, 그러니까 너는 이미 상대방의 견해를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don't need to, 뭐 할 필요가 없냐? hear them, 그것들을 들을 필요가 없단 얘기야. 여기서 그것들 누굽니까? 상대방의 진영들이 되겠죠. 그쵸? 상대방의 견해 한번 적어 놓을까? 헷갈리지 않게. 자,
자, 상대방의 견해, 그것에 대해서 정교하게 말하고 있는 상대방의 견해에 대해서 네가 잘 들을 필요가 없어. Because 왜냐하면 말이야, you already know it better than they do. 그들이 그런 것보다, 그들이 하는 것보다 너가 훨씬 더 잘 알고 있거든. 됐지요? 계속 같은 말. 아, 쌤 그럼 여기서도요, do라는 단어를 지금 쌤이 알고 있는 거, 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너가 다 잘 이해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얘 또한 대동사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대동사는 앞에 반복되던 know를 받아가는 걸 겁니다. 이 정도 알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너가 계속 이런 경향을 가져요. So, 그래서 라고 결론 내리고 끝낼 겁니다. 자, 갑니다. Each side, 각각의 진영들은요, believe, 믿습니다. 뭐라고 믿어요? 대절 이하라고 믿겠죠? 자, it understands the other side better than the other side understands both its opponent and itself. 말이 좀 어렵네요. 차근차근 가봅시다. 각각의 진영들은 믿어요. 각각의 진영들이 다른 진영을 better, 더 잘 알고 있다고요. than the other side, 다른 진영이 스스로의 상대방이나 그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보다 말입니다. 쌤 말이 조금 어려워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오케이. 자, 여기서 나오는 주어인 it은요, 앞에 나오는 each side를 받는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럼 그 각각의 진영은 다른 진영을 더 잘 이해한다. 서로가 서로를 더 잘한다 라고 생각해요. 뭐 하는 것보다요, 다른 측이 나를, 맞지? 다른 측의 상대방이니까 나일 거 아니야. 다른 측이 나를 혹은 다른 측이 지네들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보다 내가 널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았죠?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6번 지문을 달려볼 건데 선거 얘기합니다. 선거. 우리 내년이면 대선 있는 거 아시죠? 특히나 연계 교재에 있는 건 시대를 잘 반영한 지문들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많이 연계가 됩니다. 잘 수능을 위해서도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은 지문. 자, 가겠습니다. 내용 보니까 선거 왜 하냐 이거야. 선거라는 건 대표 선출, 즉 선거에서 당선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당선자들을 통해서 유권자의 관심을 알려주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장려한다. 자, 왜 정부가 선거를 장려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는 글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목 보니까 Why government encouraging voting? 선거를 왜 장려하는가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1번, 2번 자체는 선거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할 거거든. 자, election, 선거라고 하는 건 정치 시스템 안에서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요하다라는 건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그룹들, 그 나라들 사이에 많은 그룹들한테도 중요한 거예요. 선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vote for, 누구누구를 선출합니다. 쌤 잠깐만요. vote for 자체가 누구누구에게 찬성표를 던지다 라는 하나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the leader 이라는 목적어가 나오는 거야. 자, 늘 국가적 정부 혹은 지역 정부 혹은 나라의 대통령 아니면 뭐 도지사 막 이런 것들이잖아. 그렇죠?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요, their staff representative, 그들의 대표자들한테도요, on the board of the large organization, 거대한 조직의 이사회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직원도 투표를 할 거고요. and 그리고 누구까지 뽑냐면요, 전문적인 사회의 지도자들까지 모두 다 선출을 합니다. 선거는 워낙 중요한지라 사람들은 나라, 국가 혹은 뭐 지방자치단체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라 그럴까? 회사에 있는 대표, 그렇죠? 자, 그리고 전문 사회에 있는 지도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선거로 선출을 합니다라는 거죠. 선거가 중요해서 만연하게 벌어지는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3번 문장에 쌤이 이렇게 한번 달아봤어. 다음 문장이랑 흐름을 잘 보라고요. 원인이라고 달았습니다. 자, 그럼 잠시 페이지 넘겨서 4번 문장에다가는 결과라고 달아봅시다. 쌤, 왜 3, 4번이 인과관계를 가지게 됩니까? 4번에 therefore 라는 결론 어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시 넘어와서 3번 문장 해석 잘 보기라고 쌤이 적어놨거든요. 약간 생소할 수 있는 수거 표현을 먼저 잡고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들아 anchor 하면 닻을 내리다야. 닻을 내리면 아 쌤이 이게 아주 구분이 안 돼. 닻이냐 도치냐 아무튼 그거 있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겨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포크 같은 거. 자, 그럼 거기 정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be anchored to가 어디에 닻을 내려서 정박하는 거니까 어디에 기반을 두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외워졌죠? 자, 그리고 as such 같은 것 뜻 안 외워놓으면 쌤 as such가 뭐예요? 서치해지는 않은데 이러면서 막 해석에 혼동이 온단 말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as such가 한 단어로 부사로 쓰여서 그리하여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안 어렵죠?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봅시다. voting, 선거라고 하는 건 믿어집니다. 자, 뭐 할 거라고 믿어지냐면 deliver representative, 대표자를 전달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 대표자는 어떤 대표자냐면 are anchored to somewhat 하면 어느 정도 이런 부사예요. 빼버려도 상관없어요. 자, be anchored to, are anchored to, 닻을 내리다,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요? 그들의 electorate 하면 선거하는 사람이니까 유권자가 돼요. 자, 그들의 유권자의 소망에 기반을 둔 그러한 대표자를 전달한다고 믿어져요. and, 그리고 말입니다. as such, 부사로 그리하여 라고 해석하기로 했죠. 그리하여, voting, 선거라고 하는 건, 오케이,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자, 이런 대표자를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라고 하는 건 is seen, 보여집니다. as a vital input, 뭔가 필수적인 투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뭐 하는 데 있어서요? The material interest of the voting population. 그 투표하는 인구들이니까 유권자가 되겠죠? 유권자들의 물질적인 이익, 즉 유권자들의 현존하는 눈에 보이는 이익들을 발견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문장 너무 중요했단 말이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원인에 들어갔던 말은 이거네요. 유권자가 기반을 두고 있는 선거 대표자가 선출이 될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유권자들의 관심을 확인하는데 선거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요. 됐죠? 자, 그러므로 voting, 선거라고 하는 거, voting, 선거라고 하는 건요, something that,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정부가 일반적으로 was to encourage, 장려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and, 그러다 보니까요, 정책 입안자들은요, may be asked to recommend intervention, 어떠한 개입을 추천하는 것을 요청을 받죠. 개입을 권유할 것을 요청을 받죠. 자, 그 개입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would increase voter turnout. 이래 여기서 turnout은 드러나는 거니까 실제로 진행된 투표율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자, 그 투표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개입들, 중재안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요청을 받는단 말입니다. 아, something은 여기까지 이렇게 수식이 되는구나. 계속 중요한 단어들 밑줄 쳐놨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선거가 왜 중요한지 일반적 진술을 했으니까 some countries such as Australia까지 괄호로 묶어서요, 예시를 등장을 시키는구나. 마지막 거를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질문 갑시다. 자, 이번에 마지막 8번 지문인데 내 생각에는 수험생들이 이 8번 지문을 제일 어렵게 느끼지 않을까 싶다. 자, 이유는 딱 하나, 말이 어려워서 그렇다. 하지만 그만큼 주제는 간단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주제를 머리에 넣어두고 그 맥락에 맞춰서 파악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중세 사상가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중세 사상가들은 하늘이라는 소재에 관해서 연구를 할 때 말이야, 어떤 논리를 썼냐면 deductive, 연역적인 논리를 썼다. 이게 끝입니다. 중세 사상가들은 연역적 논리를 사용했다라는 게 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연역적 접근 방법이 뭔지 한 번만 살펴보고 가자. 너무 뻔한 거잖아. 연역적이라는 건 뭐야, 얘들아? 우리가 이미 이론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 이론을 만들어두고 그거에 맞춰서 실제 사례를 적용하고 관찰해 보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와 반대로 이미 뒤에 나올 거기 때문에 잡고 가자. 연역법과 반대항에 있는 게 바로 귀납법이지. 그치? 자, 이 귀납법은 화살표 방향만 바꾸면 된다. 귀납법은요, 사례를 먼저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례에서 확인된 공통점을 일반화시켜서요,
이걸 가지고 이론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방향이 달라요. 자, 그래서 중세시대 사람들은 이론에서 사례를 도출하는 방법을 썼고 현대의 사람들은 이것과 달리 이 사례로부터 이론을 일반화시키는 방법을 썼다. 이 정도가 이 글의 끝이다. 안 어렵죠? 자, 그럼 1번 문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2번까지 중세 사상가들이 논리를 진행시키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 그래서 쌤 갑자기 왜 연역법, 귀납법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하늘에 관한 얘기만 합니까? 중세 사상가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쭉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3번 문장에서 그들은 연역적 논리라는 거를 쓴 겁니다 라고 정리해 주는 거라고요. 이해됐죠? 자, 갑니다. 자, as for 누구한테 관해서, 누구에 대해서 중세 사상가들에게 있어서는요. It was taken as an unquestionable fact. 뭐로써 받아들여졌냐면 질문할 수조차 없는 사실이니까 절대절명의 사실인가 봐요. 완전한 사실인가 봐요. 뭐가요? 쌤, 이시 받아주는 게 적절하지 않네요. 가주어일 거고요. 뒤에 이어지는 대시 진주어가 될 겁니다. 되셨죠? 자, 대절 이하라고 하는 게 아주 질문할 여지가 없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졌는데 그게 뭐냐? Heaven, 하늘은 were perfect, 완벽하다라는 거죠. And therefore, 그러므로 하늘은 완벽한지라 하늘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움직임들, 모든 동작들을 완벽해야 되니까 완벽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And does, 그러기 때문에요. be circular, 원형이어야 해요. 중세 사상가들은 하늘은 완벽한 개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도 완벽해야 하기에 찌그러진 세모, 네모, 각진 거 이런 거 말고요. circular. 원형의 모양을 갖춰야 된다라고 그냥 생각했대. 왜요, 쌤? 나도 몰라요. 그냥 그때 그랬대요. 됐죠?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there was no scope for irregularity. 자, 얘들아, 이거 불규칙성이잖아. 원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순환을 해야 되는 건데 불규칙적인 거요. 그것을 위한 게 no scope.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Within the heaven sphere. 그 하늘에 있는 천체들한테서는요. 그래서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간단한 병렬 구조 혹시 놓칠까봐 한 번만 잡을게. 자, 하늘에 있는 모든 움직임들, 모든 모션들은요, had to display. 완벽함을 보여줘야 돼요. 동사 원형 1번, and does. 그러므로 be circular. 원형의 형태여야 합니다. 동사 원형 2번인 거야. 됐죠? 자, 그리고 disbelief, 바로 이러한 믿음은요. 아하, 그래서 이 믿음은 1번에 나왔었던 하늘은 완벽한 것, 그래서 모든 것은 원형이어야 하는 것이라는 믿음이겠네요. 다시 한번, disbelief가 받는 것보다 하늘은 완벽해야 하며 그래서 하늘의 모든 것은 원형이어야 한다는 것. 바로 이러한 믿음은요, caused a terrible problem, 아주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들어냈답니다. When it came to, 뭐에 관해서요? Observing the orbit of the planet, 행성의 궤도를 관찰하는 것에 관해서요. And 그리고요, 그 행성들을 retrograde motion, 어떤 움직임에 관해서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움직임이라는 건 somehow, 어떻게든 봐도요, what was observed, 관찰되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had to be resolved, 해결이 됐었어야 됐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찰된 것, 이 문제들은요, 반드시 해결돼야 됐대요. 어느 측면에서요? perfect circle, 온전한 원형이라는 측면에서요. 됐어요? 그닥 어렵지 않지? 자, 쌤 다시 한 번만요. 여기서 관찰된 것들, 그 관찰된 것들이 뭐겠어? 위에서 관찰했던 게 뭐였냐? 그 행성의 궤도와 행성의 움직임이었잖아. 그걸 여기서 받아줬던 거고, 그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찰했던 게 바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건데 뭐를 통해서? 완벽한 원형이라는 관점에서 해결됐어야 됐다라는 거죠. 자, 이 1, 2번까지가 중세 사상가들의 논리인 거야. 됐지요? 자, 그리고 although medieval thinker were logical, 이 사람들 논리적인 건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although 나왔으니까 콤마 뒤가 중요할 겁니다. They used deductive logic. 이들은 연역법을 사용을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회귀해 봅시다. 연역법이라는 건 이론에서 사례를 보는 겁니다. 이들의 이론은 정해져 있었죠. 하늘은
완벽하며 원형의 형태를 띄어야 한다. 자, 그럼 모든 게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원형의 형태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사례를 본 거야. 그 사례 대표적인 게 뭔 거야? 행성의 궤도와 움직임을 본 거죠. 근데 그것이 원형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탈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연역법이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좋아요. 자,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이라는 거 보니까 연역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 자, 흐름 다시 한번 잡고 갈게. in other words 나온 거 보니까 계속해서 연역법에 대한 진술을 하겠죠.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They started with a principle and theory. 그들은 원리와 이론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heavenly sphere, 하늘에 있는 천체들은요, 바로 완벽의 영역에 있어야 하기에 완벽하고 영원한 모션이라고 하는 건 순환의 형태다라고 하는 거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됐죠. 자, 그리고 이 이론에서 시작한 다음에요. And then 그 다음에 연역한 겁니다. What observation ought to follow. 그 관찰하는 것이 따라야 하는 것을 연역한 겁니다. 됐지요? 중요한 문장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this, 바로 이거요. 아쌤 여기서의 this라고 하는 건 중세시대에 썼던 이 연역법이 될 거고요. 자, 이 연역법이라고 하는 건요. stock contrast to, 대립을 이룹니다. 누구와 대립을 이루냐면 inductive argument, 귀납법과 대립을 이루죠. 자, 이거는 이후에 과학에서 쓰였던 바로 그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서는요, 콤마 where 나왔으니까 and there 이라고 해석해 주면 될 거고, 이때 there은 현대 과학에서 쓰인 귀납법을 뜻하는 단어겠죠. 자, 귀납법에서는요, 증거가 수집이 먼저 되는 겁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요? 이론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부분은 지문에서 나타난 연역법과 귀납법의 차이를 진술하는 거 나올 가능성 높으니까 한 번 더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정리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